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6일 금요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마 입장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배당판의 왜곡 현상이 좀 심해요. 팔릴 말이 안 팔리고 또 조금 불안한 인기마가 좀 과도한 인기를 끌면서 배당 자체는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추주 간격이 대부분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뭐 컨디션의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도 그 적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월초 경마이긴 합니다만 출주 간격이 다 대부분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막 루즈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경마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5경주 그리고 후반에 9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담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뭐 신의 마필들이 대거 많이 몰려 나왔죠. 1경주부터 약간의 혼전도를 역시 띄고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7번마 영광의 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1번마 명성매직, 또 3번마 해피 시크릿, 6번마 테이크 인디킹, 외곽의 10번마 월드 리멤버 이런 마필들이 팔리죠. 일단 이 5마필 안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은 역시 좀 높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뭐 강력한 충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이 여타 마필보다는 좀 입산 전망이 밝은 건 사실인데요. 7번마 영광의 로드는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스프린터예요. 굉장히 빠른 경주 제형을 보여줄 수 있고 선행마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영광의 로드의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풍부한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데뷔 전부터 선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안쪽에 1번만 명성배지 같은 경우도 지난 9월달에 주행검사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다만 이 마필이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고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1번 게이트에서 뭐 중위권 내지 선위권에 붙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고, 해피 시크릿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죠. 마체가 좀 왜소해요. 안쪽 게이트에서 좀 깔끔하게 선회가 간다면 가능성은 열려있긴 한데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 빠른 페이스라는 점에서는 3번 해피 시크릿이 몸싸움에 좀 약한 단점 때문에 요 마필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지르고 있지만 좀 믿음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의 관심 마필은 6번마 테이크 인디킹이에요. 주인검사 때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테이크 인디킹이라는 마필도 뭐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7번마 영광의 로드 못지않은 그런 마필이고, 실전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그 숨어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데뷔전을 갖는 두 마필 7번 영광의 로드와 6번마 테이크 인디킹, 기본 능력이 탄탄한 마필이라는 점에서 뭐 동반 입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10마 레이스죠. 역시 변수가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1번마 아이스 댄스, 3번마 배달의 션샤인, 5번마 보드 블레이드, 6번마 신바람길, 또 9번 매직걸송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상이 됐어요. 나름대로 뭐 주행검사나 실전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끕니다만 사실 뭐 강력한 충만 없다고 보여져요.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9번 매직걸송이 나쁘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다만 이 마필이 지금 외곽 게이트입니다. 마체가 역시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싸움에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실전을 통해서는 그 주행검사한테 보여줬던 그 날렵한 발걸음을 과연 실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뭐 혈통적 잠재력을 감안해 본다면 무시는 못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직걸성도 장담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안쪽에 1번 아이스 댄스도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뭐 기본기가 그렇게 탄탄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기로 팔리고 있는 1번, 9번이 모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역시 10마 레이스는 요런 것이 또 매력이죠.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 또 과도한 인기 마필들을 또 과감하게 쳐낼 수 있을 때 또 우리에게 배당의 기회가 오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저는 매직걸송이나 아이스 댄스 인기를 끄는 마필보다는 인기권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 뭐 잠재력적인 측면이나 이번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주행검사와는 좀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뭐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우리가 노리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신마경주, 추천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의 경주입니다. 6번마 굿삭스가 강세일팀에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안쪽에 1번마 유럭스, 2번마 럭키매직, 외곽에 10번마 매직 스텔스, 11번마 갤럭시 로드 여러 마필이 팔리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6번마 굿삭스의 입산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다고 보여져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무난하게 입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데뷔전에서 잘 타고 비록 깨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편성도 셌고 또 굿삭스가 한번 경기를 치러내면서 또 힘이 많이 차오르고 있다는 점, 또 선행 가능성까지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굿삭스를 빼기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뭐 인기 마필 안에서도 후청마 가락이 공상이 높은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외곽의 11번마 갤럭시 로드입니다. 이 갤럭시 로드는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고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 자체가 이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도 그 특유의 뚝심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오히려 최외곽이기 때문에 발주가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두권 내지 중위권까지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식의 레이스를 전개를 했을 경우에는 직선주로해서 얼마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힘이 늦게 차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능력이 의외로 드러나는 레이스의 이번 경기는 따라서 6번마 굿삭스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후자권에서는 뭐 고만고만하게 팔릴 텐데 외곽의 11번마 갤럭시 로드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5번마 페드리도 패션, 안쪽에 1번마 성실소녀, 2번마 베이비라인, 3번마 반지의 기적, 또 외곽에 11번마 캐치 더 빅토리. 능력 자체는 뭐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이에요. 다섯 마필이 뭐 인기 순위는 1위부터 5위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 1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기타와 그렇게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뭐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지금 당장 현장에서의 컨디션 변화를 좀 체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언급해드린 요 다섯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5번마 페드리도 패션 같은 경우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죠. 얼마나 깔끔하게 선행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 관건이라고 봐요. 기본 능력은 스프린터이기 때문에 스피드는 있는데 기본 능력 자체는 아주 센 마필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선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이 페드리도 패션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안쪽에 3번마 반지의 기적, 외곽에 11번마 캐치 더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입선 전망이 상대적으로 좀 더 밝지 않나 보여집니다. 3번마 반지의 기적 같은 경우도 뭐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해냈었던 그런 마필이고, 또 안쪽 게이트 이전까지 지니고 있죠. 맘 먹으면 선행도 가능하고, 굳이 뭐 선행이 아니어도 데뷔전처럼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을 차지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라면 정계적으로도 지난 데뷔전보다는 훨씬 더 레이스를 풀어나가기가 쉽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외곽의 11번마 캐치 더 빅토리도 그 데뷔전에서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에 거름이 죽지 않으면서 3차기 갖다 냈던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도 뭐 앞으로 잠재적인 측면에서는 보여줄 거름이 워낙 많은 마필이에요.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긴 한데 뭐 스피드를 바탕으로 해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데뷔전에서 너무 외곽을 돌면서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선입관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1번, 2번, 3번, 또 5번, 11번 뭐 전반적으로 박스 형태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3번마 반지의 기적과 11번마 캐치 더 빅토리가 관심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기입니다. 박람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4번마 엔들리스 러닝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안쪽에 1번마 원더풀 시크릿, 또 8번마 트리플 스톰, 10번마 무비 브라더, 그리고 외곽에 12번마 장상 프라이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데뷔전을 갖는 4번마 엔들리스 러닝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뭐 기본 잔배력도 상당히 센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데뷔전 편성치고는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입니다. 1300, 데뷔전 1300이랑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뭐 힘이 있는 마필이고 장거리가 잘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뭐 데뷔전 1300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1300을 선택하면서 상대적으로 편성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엔드리스 러닝의 입선 전망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후차권인데 팔리고 있는 원더풀 시크릿이나 뭐 트리플 스톰, 무비 브라더, 장선 프라이드 하나같이 믿고 공략을 하기는 다 부담스러운 그런 마필들이에요. 원더풀 시크릿도 1번 게이트 2점은 지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그 4번 게이트에서 정말 잘 탔죠. 그러면서도 뭐 밋밋하게 그런 착순감만 기록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눈길을 조금 끕니다만 큰 메리트는 없고, 이 트리플 스톤 같은 경우도 워낙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레이스가 그나마 좀 풀리면서 사자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믿고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경기는 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필 한두를 노려갑니다. 편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컨디션도 제가 있기로는 오늘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그 컨디션의 변화, 또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기는 4번마 엔드리스 러닝을 인정한다는 순간에는 요거는 뭐 한방까지도 아주 짭짤한 배당을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아주 뭐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는 아닙니다만, 압축된 막권으로 제대로 된 한방 승부까지도 가능한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기입니다. 안쪽에 2번마 인디언 파티, 또 3번 물론 스마일, 4번 스타아이, 6번 청담 드라이브, 10번 록 페가수스, 여러 마필이 팔리죠. 6번마 청담 브라이드는 지난번에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어요. 그 전에 8월 7일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편성은 강하지 않고, 또 워낙에 이제 그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청담 브라이드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죠.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씩 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2번마 인디언 파티 같은 경우는 지난번 3차이긴 합니다만 편성도 강하지 않았고 정말 잘 탔어요. 안쪽 게이트에서. 따라서 이번 경도 또다시 안쪽 게이트인데, 지난번과 비교해 본다면 뭐 플러스 알파는 뭐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디언 파티도 불안 요소가 있고, 런스마일도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좀처럼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런스마일도 좀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 마필은 역시 4번마 스타이에요.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올 때 경주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뭐 시정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 날카로운 추임력을 보여줬고,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4번 게이트라면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죠. 지난번에는 뭐 12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끝걸음이라면 안쪽에 자리를 잡는 순간에는 스타이가 뭐 이번 경주는 가장 23 전망이 밝은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칠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기입니다. 2번마 톱 럭키, 1번마 톱 메이트, 여기에 8번마 알파 하트, 또 10번마 닥터칸, 12번마 매직 파트너, 이런 마필이 팔리죠. 뭐 역시 강축은 없는 그런 에이스예요. 2번마 톱 럭키나 1번마 톱 메이드,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약점도 있는 마필들이에요. 1번 톱 메이트 같은 경우는 승급되는 부담이 있어요. 뭐 지난번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물론 약간의 외곽을 좀 돌긴 했어요. 오늘 1번 게이트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6월 19일 경주도 3번 게이트에서 아주 잘 탔던
그런 결과라는 점, 또 승급전이라는 부담까지 감안해 본다면 약점이 있고, 이번 톱노키도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역시 편성은 강하지 않았다는 점, 비교적 깔끔한 선행이었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 과연 또 선행을 갈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안쪽 게이트에 서 눈길을 끕니다만 조금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8번마 알파하트죠. 지난번에 스타트하면서 좀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뒤로 밀렸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에서 막판에 올라올 때 탄력은 굉장히 날카로웠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정상적인 발주라면 뭐 충분히 중위권, 선위권에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부담 능력도 지난번보다 1kg가 빠졌죠. 또 편성도 그렇고, 따라서 알파트가 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외곽이 12번 매직 파트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결승선에 진로가 좀 막히는 불운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알파트나 매직 파트너 두 마필 모두 지난번에 좀 전개적으로 방해를 받으면서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관심이 끌 수밖에 없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8번 알파하트 그리고 12번 매직 파트너, 이 외곽에 푸진한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이편 전망이 더 밝은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2번마 전설의 파이트, 3번마 파이블레이드, 또 4번 포리마, 6번마 미스 아델, 7번 판타스틱맨, 8번마 룩스캣, 여러 마리가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배당판 자체도 역시 중구 난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대끼리 배당은 좀 높게 역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죠. 2번마 전설의 파이트 같은 경우도 역시 승급되는 부담이 있죠. 물론 지난번에 좀 외곽을 돌았고 오늘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보다는 편성이 굉장히 좀 세다는 점에서는 전설의 파이트도 입장을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보여지고, 파이블레이드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바로 입장을 해냈죠. 외곽을 돌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줬고, 어쨌든 파이블레이드는 지난번에 경주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봅니다. 거기다 안쪽 게이트에서 스타트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7번마 판타스틱맨 같은 경우도 승급제는 부담이 있죠. 근데 이 마필도 이제 뛰면 뛸수록 걸음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1600에서도 이미 바로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여줄 잠재력, 그 다음에 16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판타스틱맨에게도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마리가 팔릴 텐데, 그래도 3번 파이블레이드, 7번 판타스틱맨이 16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좀 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난타전이죠.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복병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마도 인기 마필들인데,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복병끼리 엮였을 경우에는 이번 경주는 999도 가능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점을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보이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그런 에이스인데요. 1번마 대동기상, 3번마 파인 트럼펫, 6번마 퀸 오브 더 월드, 또 9번마 나이스원, 이런 마필, 4번 굿선더까지 여러 마리가 팔리죠. 이 나이스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9마신, 7마신 계속해서 지금 낙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고,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그렇다면 물론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면 나이스원을 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이스원 자체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에이스가 되어 있고요. 3번 굿선더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의 부담량 2kg의 증가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물론 뭐 나이스원이나 굿선더 인기 마필들이 액면적으로는 빈기 마필보다 좀 나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또 보병권이 있는 마필들은 뭐 전개적인 메리트 또 컨디션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우리에게 얼마든지 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복대복 막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을 저는 배팅의 축으로 이번 경주 노리고 가면서 그 복대복 막권까지도 엮어가면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파노라마 스타, 3번마 에이커스 드림, 또 6번마 치트키, 8번마 원더풀 플래시, 9번 로키 스카이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에요. 인기 마필, 비인기 마필, 뭐 배당판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에이스는 아닙니다.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관심마 두 마리는 역시 8번마 원더풀 플래시와 9번 로키 스카이예요. 8번 원더풀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좀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자리도 못 잡고 많이 헤맸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원더풀 플래시도 뭐 잠재력이 워낙 센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승급전에서 뭐 비록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선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9번 로키 스카이도 역시 단거리에서는 강점이 있는 그런 마필이죠. 최근에 계속 외곽으로 삐지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 9월 달에 주행감사 때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됐고 다실바 기수라면 노련하게 약간 삐지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주행검사 그 재검 때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됐던 그런 모습인데 뭐 외곽으로 삐지만 않는다면 로키 스카이도 얼마든지 입장 도전이 가능하죠.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공백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말은 좀 더 좋아진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만 8번 원더풀 플래시, 9번 로키 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입산 전망은 상대적으로 더 밝은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방랑기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네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역시 이번 경주도 난타전입니다. 혼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1번 광화문 시대, 2번마 리턴 오브 섭서디, 4번마 경주의 두레바, 6번마 강한 질주, 10번마 영원 자메이카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최고 인기 마필은 6번마 강한 질주인데 강한 질주도 믿고 때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마필이죠. 최근에 그 특유의 뚝심을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부담 용량이 늘어나면서 3척에 몸을 넣고 오늘도 1kg가 더 늘어났어요. 57kg. 그리고 항상 그 추임만은 레이스가 좀 잘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강한 질주도 57kg의 부담 용량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늦게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한 질주가 최고 인기 마필인데 강한 질주조차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18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가 좀 크게 역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 격차도 크지 않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굳이 뭐 인기마를 인정하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에이스죠. 오히려 그 보병권 인기 대신 밀려있는 마필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복병 한도를 우리가 가면서 과감하게 복대복 막권을 오히려 주력 막권으로 철저하게 역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